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정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진로입니다.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게 하려면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시대는 직업도 정말 다양한 데다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속도가 정말 빨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가 뜬다고 했다가 최근엔 또 AI가 대세가 되면서 기존의 통념으로 유망한 직종들이 AI에 의해 대체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예전에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찾아가도 될 정도로 직업의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리 진로를 정한다고 해도 언제 또 환경이 바뀔지 몰라서 일찍부터 진로를 정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아이들은 이미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은 사실 나중에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또 무슨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겼는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도 나서서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는지 찾아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무리 시시각각 직업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더라도 어른으로서 살아보니까 조금이라도 아이가 어릴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게 되면 그만큼 그 분야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게다가 AI 분야처럼 새로 나온 기술의 경우에는 빠르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서 미리 발을 들여놓으면 남들보다 많이 앞서 있을 수 있으니까 경쟁에서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돈도 잘 벌고 명예롭고 안정적이기까지 하다면 최고일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직업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 진로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아이에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가급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여기저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려고 애쓰고 계시겠죠. 저희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시간이 나면 주말에 박물관이나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뭘 체험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요. 일단 체험하러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곳도 많고요. 그 예약이 몇 달 전부터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이동을 하면 차도 엄청 막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울부짖는 소리를 견뎌야 합니다. 겨우겨우 도착해서 뭘 체험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아서 줄을 기다려야 되거나 뒷사람에게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해서 충분히 체험하기도 힘들죠. 아이가 조금 어릴 때에는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게 하는 게 아이의 흥미를 끌어내고 시야를 넓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캠프나 직업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같은 경험을 아이는 마치 놀이의 하나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아이도 부모도 잘 모르는 백지 상태인 시기에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조금은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체험을 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흥미를 발견하게 되고 재능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니까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뭘 좋아하는지 찾았으면 좋겠고 잘하는 능력이 하나쯤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실 거예요. 집중해서 어느 한 분야를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먼저 나서서 나 프로그램 개발자 되고 싶으니까 코딩 학원 좀 보내줘 이러면 감동이겠죠.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 좀 키워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도 좋겠고요. 근데 부모가 바라는 만큼 아이가 진로 찾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힘이 빠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뭘 체험하게 하더라도 다녀왔을 때에는 좀 의욕을 보이다가 금방 시들해질 거고요. 뭐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생기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떻게든 진로와 연결시켜 볼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남학생들은 게임이에요. 프로게이머들이 연봉도 높고 스포츠 선수로 인식되다 보니까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면 프로게이머를 한번 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들 몸값이 장난 아니라던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게임 개발자를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죠. 여학생들에게는 요즘 인기 있는 게 K-팝 댄스 배우는 거잖아요. 바늘구멍처럼 좁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춤선이 남다르고 아이돌 못지않게 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이돌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고 싶으신 부모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흥미와 취미를 가급적 직업과 연결짓지 않고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능률도 오르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 첫째 아이가 아이돌 춤을 곧잘 따라하면 오디션 한번 보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요,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 일을 부모가 직업하고 연결하는 순간 아이의 취미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이가 게임이나 축구, 그림, 춤처럼 특정 분야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흥미와 재미가 만들어낸 동기 덕분입니다. 근데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지속하고 있는 그 행동을 부모가 나서서 직업하고 연결지어서 부모 기준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려고 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거부감과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취미가 직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큰데 그럼 부모로서 그걸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식들이 다 달라서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의 취미를 직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아이가 취미를 진로로 삼고 싶은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게임을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한테 너 프로게이머 테스트 한번 받아볼래? 춤 잘 추는데 오디션 한번 봐볼래? 축구 잘하는데 축구팀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래? 등의 질문이 대표적이죠. 많은 경우에는 나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자신감을 보인다면 부모와 기대가 잘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이가 나 그냥 취미로 즐기는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취미에 더 푹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경험 안에서 스스로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기 적성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진로를 찾는 과정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나 자신, 다른 사람,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면서 변화해 나갑니다. 변화를 위한 자극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수한 자극에 의해서 한 개인이 만들어져 갑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십니다. 더 크면 내 품을 떠날 테니까 내 품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좋은 걸 많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시겠죠. 하지만요, 부모가 모든 걸 다 경험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아니면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고서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람이 자기 자신, 타인, 주변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은 부모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으로 아이의 적성을 발견해서 직업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몰라요. 부모라는 품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느슨한 품으로 아이를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주말에 시간을 내거나 몇몇 정보들을 알아보거나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축구를 잘한다면 축구팀을 알아봐주고 아이한테 제안하는 정도만으로도 괜찮아요. 만약에 축구팀에 들어갔다면 재미있게 다른 사람하고 공차는 모습을 지켜봐주거나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 이상은 부모가 아닌 주변 친구, 아이가 만나게 될 또 다른 어른, 주변 환경한테 맡기시죠. 아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꿈의 단서를 발견할 거고요. 그게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와 맞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관심을 갖고 파고들 거예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은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